네, 이번 시간에는 테마 4 들어갑시다. 20쪽이죠. 산과 염기. 산, 염기. 산이란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산, 저기 가서 쓸게요. 산. HCl, HNO3, H2SO4, H2CO3, H3PO4. 전부 다, 요건 염소니까 염산, 요건 질소니까 질산, 요거는 뭔가 하면 황이니까 황산, 요거는 탄소니까 알죠? 탄산, 요건 인이니까 인산. 그래서 염산, 염소, 염산, 질산, 황산, 탄산, 인산. 여러분들은 뭐 이거 쫙 안 외워도 돼요. 뭐 H2CO3, 뭐 이렇게 H2SO4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읽을 줄만 하면 돼요. 염산, 질산, 황산, 탄산, 인산이지 뭐 숫자 같은 거 안 외워도 돼요. 얘들을 쭉 이렇게 필요 없는데 그럼 뭐하러 써놨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공통점이 뭐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요게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기 있는 게 공통점이죠. 그럼 이제 제일 쉬운 걸로 이걸로 한번 봅시다. H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HCl은 H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전자가 마이너스 몇 개 있어요? 하나. 버리고 싶죠. 또 CL은 17번이에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17번. 그러면 제일 안쪽에 몇 개 있는가? 2개. 2개 있고 그 다음 쪽에 몇 개 있나?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몇 개 있나? 몇 개 있어야 돼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얘는 하나를 뭐 하고 싶은가? 얻어오고 싶죠? 버린 놈 있나 찾은 게 요놈이 버렸네요, 이번에. 그래서 얘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건가? 얘랑 만나서 HCl이 된 거죠. 그럼 HCl 됐어요. HCl 됐는데 이걸 물속에다 넣으면 HCl로 돼 있다가 이제 얘는 항상 뭐 할 수도 있는가 하면 수소를 띄워줄 수도 있죠. HCl로 이렇게 HCl로 돼 있다가 HCl로 돼 있는데 이러네요. HCl로 돼 있는데 어떨 수도 있는가 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수소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뭐 하나를 뭐 해야 안정한가 하면 항상 버리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소를 전자 하나 버리고 싶으니까 전자 하나 버리면 요거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지. 또 Cl은 전자를 뭐 해야 안정한가? 얻어와야 안정해요. 그럼 플러스 17개, 마이너스 17개 전자 하나 얻으니까 마이너스가 18개 됐잖아요. 그럼 플러스는 17개, 마이너스 18개니까 여기다 뭐 하나 붙여야 되는가? 마이너스. 그래서 HCl로 돼서 이 용액 속에, 이러한 용액 속에 뭐가 많아지는가?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게 되면 이걸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산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은 이걸 내놓는 거. 얘가 이걸 내놨잖아요.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것을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산이라고 얘기하는 산. 수소이온을 내놓으니까 수소이온이 내놓으면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산성이 돼요. 신맛이 돼요.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놔서 무슨 맛을 나타내니까 신맛을 나타내고
그럼 얘도 수소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수소 내놓을 수 있고, 얘도 수소 내놓을 수 있고, 얘도 수소 내놓을 수 있어요. 많이 내놓으면 강산, 조금 내놓으면 약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강산, 약산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이걸 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리트머스 시험지에 무슨 색을 나타내는가? 붉은색을 표시한다. 이게 많아지면 이걸 산이라고 해요. 산. 그 다음에 염기. 알칼리라고도 하죠. 알칼리. 염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NaOH, KOH, 마그네슘도 쓸까요? MgOH2.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다 염기라 그래요. 그럼 염기는 어떻게 되는가? NaOH 이거 하나만 보면 Na 이제 그림을 안 그려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림 그리지 말고 봅시다. 얘 11번이에요. 11번. 그러면 얘는 플러스 몇 개 있다는 소린가? 11. 그럼 마이너스도 몇 개 있는 건가? 11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전자를 플러스가 11이에요. 플러스가 11. 그럼 플러스가 11이면 전자를 뭐 하고 싶은가? 그렇죠.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10개. 그 다음에 몇 개 있어요? 한 개 버리고 싶잖아. 그래서 요 전자를 하나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전자를 하나 버리니까 NA에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라고 써야 되죠. 플러스 11, 마이너스 11인데 전자 하나 버렸는데 플러스는 변하지 않잖아. 근데 마이너스를 하나 버렸잖아. 그래서 몇 개가 되는가? 10개.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붙이는 거예요. Na 플러스.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OH는 그냥 O하고 H가 같이 뭉쳐 다니면서 마이너스 하나, 전자 하나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OH가 전자를 하나 얻어왔다. 그래서 OH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 얻어온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좀 공유결합이나 이런 거 배운 다음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OH는 전자 하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NaOH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물속에 있으면 NaOH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NA와 OH로. 그래서 요 염기는 OH를 뭐 하는 건가?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OH를 이걸 내놓으니까 뭘 데려올 수도 있는가? 그러면 얘를 거둘 수도 있어요. 둘이 만나면 뭐가 돼요? OH와 H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H가 몇 개 있는 건가? 2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그럼 뭐 하나 있는가? O.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할 건데 H2O가 물이죠, 물. H2O 물. 그래서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거두어 들이니까 뭐가 되는가? 수소이온을 거두어 들이는 것. 그래서 산성을 점점 줄이는 거잖아요. 산성이 되지 않게 이 내놓은 수소이온을 없애고 그러니까 산성의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염기라고 하는 거야, 알칼리.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맛이 되는가? 쓴맛을 나타내고 리트머스 시험지에 이제 무슨 색으로 되는가? 푸른색으로 나타내죠.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은 산과 알칼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한 거가 그러면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다. 염기 또는 알칼리는 OH를 내놓거나 수소이온을 거둬들인다. 이것만 여러분들은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한번 쭉 보면 산은 물에 녹았을 때
하고서 그 옆에 수소이온. 수소이온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는가? 전 시간에 했죠? 양성자. 수소이온 양성자.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 양성자를 내어놓는 화학물질. 그리고 신맛. 하고 그 옆에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그래서 그 밑에 T 보니까 황은 S, E는 P. 그 다음에 염기. 염기에다가 이꼴 알칼리 써놓고 염기는 이꼴 알칼리 같은 말.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그것을 중간에 수산화 이온, OH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해요. OH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 또는 수소 이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화학 물질 하고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 그 밑에 줄 중간에 쓴맛. 그리고 그 밑에 팁 원소기호들 거 칼륨 K, 칼륨 K고 마그네슘은 Mg, 철은 Fe. 그 원소기호 알아두고 이거 산과 염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내놓는 놈은 산이고 수소이온을 걷어들이는 놈은 염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과 염기. 그럼 수소이온이란 말이 뭔가? 수소이온이란 놈이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수소이온이 많으면 뭐가 되는가? 이걸 많이 내놓으면 산, OH를 많이 내놓으면 뭐가 되는가? 염기. 둘이 만나면 H2, H가 2개 있고 O 하나 있으면서 물이 되죠. 이러면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중성이라고 해요. 중성. 그래서 중성은 물과 같이 요거하고 요거의 개수가 같으면 중성이래요. 수소이온과 OH가 개수가 같으면 물이 되니까 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맛도 없고 쓴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중성이에요. 그 물은 중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H와 OH가 같으면 중성인데 그럼 얘가 많으면 강산, 적으면 약산, 얘가 많으면 강염기, 얘가 적으면 약염기. 근데 얘의 양을 얼마 정도 따지는가? 뭐 100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분의 1, 100분의 1 또는 10만분의 1 이런 식으로 있다는 소리예요. 아주 적은,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이 적은 양을 수치로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다 동그라미 계속 붙일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가 그러면 이걸 로그를 표시하면 동그라미 갖고 숫자를 표시할 수 있죠. 로그로 표시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로그 9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로그 10의 9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로그 10의 9승 하면 9 로그 10이니까 9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로 하면 이 많은 숫자를 줄일 수가 있죠. 이 숫자 한참 줘봐요. 읽을 수도 없어 이거 너무 적어서. 근데 여기다 로그 값을 붙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로그 값을 붙여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해요. 지수. 수소이온 농도는 H를 얘기해요. 수소이온 농도는 H인데 이것을 지수로 표시한 거예요. 그럼 수소이온 농도 지수는 뭐를 얘기하는가? 이것을 pH라고 해요. 수소이온 농도의 지수를 표시한 지수. 그래서 이거를 로우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냥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pH라고 한다만 알면 되는데 뜻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내가 조금 있다가 필요한 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수소이온 농도가 이건 너무 많으니까 조금인 걸로 합시다. 100분의 1 있다. 100분의 1 있다고 쳐요. 그럼 수소이온 농도가 100분의 1 있다 그러면 이거는 10의 몇 승분의 1이에요. 제곱분의 1이죠. 그럼 이건 10의 마이너스 2라고도 표시하죠. 그러면 이걸 로그로 표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따라서
pH는 얼마가 되는가? 그럼 마이너스에 로그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러면 갑자기 로그 나오니까 막 머리가 쥐가 날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외워도 돼. 지금 하는 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요것만 알면 된다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가죠.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로그 10 되죠. 로그 10은 얼마인가? 1. 그러니까 이건 얼마가 되는가? 2.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건 뭐만 알아두면 되는가 하면 수소이온이 10의 제곱분의 1 있다.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는가? pH 얼마라고 표시하면 돼요. 그렇죠? 수소이온이 10의 제곱분의 1만큼 있다. 10의 제곱분의 1만큼 있다. 그럼 pH가 얼마라고 하는가? 2라고 한다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pH 얼마예요? 그렇죠? 요거 pH 얼마인가? 그러면 요건 10의 얼마분의 1인가? 한참 쉬어야지. 하나,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 10의 9승분의 1이네. 그럼 요걸 그대로 맞추면 로그 pH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9승이네. 그럼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 9 로그 10이네. 로그 10은 1이니까 pH 얼마인가? 9. 이걸 pH 9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숫자로서 이렇게 동그라미 9개 막 그려놓으면 정신 하나도 없잖아. 그냥 pH 9 하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소이온 농도 10의 9승분의 1이 있어. 그렇지만 이거 수소이온 농도 지수로 표시하면 얼마인가? 9 하면 끝이에요. 수소이온 농도 10의 9승분의 1만큼 수소이온이 있어. 10의 9승분의 1만큼 수소이온이 있지만 수소이온 농도 지수로 표시하면 pH 9 끝.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를 10의 9승분의 1을 지수로 표시하면 pH 9예요.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 농도가 이것은 pH 얼마라고 표시하는가? 2.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세제곱분의 1, 1000분의 1 있다. 좀 이쪽으로 써야 되겠다. 의 제곱분의 1 있다. 그러면 이거는 pH 얼마라고 표시하는가? 2. 수소이온이 10의 세제곱분의 1 있다. 그러면 이거는 pH 얼마라고 표시하는가? 3. 그럼 pH 2하고 pH 3 중에서 누가 수소이온이 더 많은 거야? 그렇죠. 2가 수소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소이온이 몇 분의 1 있다는 소리예요? 100분의 1. 이건 수소이온이 몇 분의 1 있다는 소리가? 1000분의 1, 100분의 1이 훨씬 더 많지. 몇 배 더 많은가? 10배. 100분의 1, 1000분의 1이니까 10배 더 많지. 그래서 pH 1 차이는 10배 차이가 10배. pH 1 차이는. 이건 pH 2, pH 3. pH 2는 10의 제곱분의 1, pH 3은 10의 세제곱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H 1 차이는 1000분의 1, 100분의 1이니까 10배 차이 나는 거죠. pH 2 차이는 몇 배 차이 나요, 그럼? 100배. 그렇죠, 100배. 그래서 금방 pH로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pH는 얼마가 최고가 되는가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와 제가 쓸게요. 수소이온 농도와 OH 이온의 농도 곱은 항상 10의 14승분의 1로 나와요.
10의 14승분의 1. 그러면 중성이라면 요거 10의 몇 승분의 1일까요? 그렇죠. 7승분의 1. 그러면 요것도 몇 분의 1이 되는가? 10의 7승분의 1. 그래야 곱하면 10의 14승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중성이라고 해요. 중성. 그러면 pH는 얼마라고 해요? 그렇죠. pH는 오로지 무슨 이온만 갖고 표시하는가? 이것만 표시하는 거죠. OH는 안 보는 거거든요. OH는 안 보고 수소이온 농도를 지수로 표시한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를 지수로 표시한 게 pH이기 때문에 OH는 볼 필요가 없어요. 수소만 보면 돼요. 그래서 pH 7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소가 10의 6승분의 1이고 OH는 그럼 얼마가 되는가? 10의 얼마분의 1이에요? 그렇죠. 8승분의 1이 되어야 곱은 10의 14가 되지. 그럼 이건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수소가 더 많아요? 수소이온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지. 10의 7승분의 1이고 10의 6승분의 1이니까 더 많아졌죠? 이건 10의 동그라미 7개고 이건 동그라미 6개니까 이게 분모가 더 적잖아. 그러니까 많아진 거지. 그래서 이건 무슨 성이 되는 건가? 산성이 되는 거예요. 산성. 그럼 pH 얼마라고 표시하는가? 이건 얼마라고 표시해요? 6. 오로지 이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건 얼마예요? 그렇죠? 5. 그래야 곱은 14가 되지. 그럼 이건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염기성. 이게 중성보다 수소가 더 많잖아요. 적잖아요. 10의 7승분의 1이고 10의 9승분의 1이니까 이게 동그라미 더 많으니까 더 적은 거지. 그래서 이건 염기성. pH는 얼마라고 해요? 그렇죠. 9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 pH가 어떻다는 소리가 되는 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지.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pH가 더 낮아지는 거죠. 산성이 pH가 더 낮아지지. 그래서 pH가 낮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고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굉장히 많이 틀려요. 왜냐면 똑같은 H자가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H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는 소리는 산성이라는 소리예요. pH가 낮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따지면 되는가 하면 이게 최소한 얼마일 수도 있어요. 제일 작을 때는. 제일 작을 땐 10의 0승분의 1일 수도 있죠. 그럼 0이죠, 0. 그래서 pH는 0에서 얼마까지 나누는가 그러면 0에서 제일 클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14. 14가 되겠죠? 0에서 14까지 나눠요. 그럼 요건 pH 얼마예요? 7일 때는 똑같죠? 그래서 pH 7일 때는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중성. 그러면 이거보다 이쪽으로 가면 무슨 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성이 되는 거죠. pH가 낮을수록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니까 더 산이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쪽은 산성.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염기성. 이쪽으로 갈수록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강산. 숫자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수소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산, 여기는 약산.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약염기. 중성에서 가까우면 약염기. 여기는 강염기.
이런 모양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pH 1 차이는 몇 분의 1 차이인가? 10분의 1 차이, 10배 차이. 10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한번 쭉 읽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써놓고.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위에 제목에 테마 005에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돼 있죠. 지수가 붙어 있어야 돼요.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pH.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수소이온 농도의 마이너스 로그 값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pH라고 한다. 즉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이면 pH 2라고 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3승분의 1이면 pH 3이라고 한다. 그 옆에 pH 1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10배 차이, pH 2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100배 차이. 그럼 pH 3 차이는 몇 배 차이? 1000배 차이. 그럼 알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로 내려가서 중성 수용액의 수소이온은 10의 7승분의 1이고 OH도 10의 7승분의 1이므로 그 곱은 10의 14승분의 1 하고, 그 밑에 줄에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의 곱은 pH에 관계없이 10의 14승분의 1로 일정. 그래서 그 밑에 팁 읽어보면 pH가 7인 중성의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해서 pH가 7보다 작은 용액은, 7보다 작으면 무슨 성인가? 산성. pH가 7보다 큰 용액은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작으며 그랬지?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면 pH, 수소이온이 많다 그러면 분모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pH가 작은 거지. 강한 산성 물질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 pH 1 차이가 나는 농도에서 수소이온 농도는 몇 배 차이가 되는가? 10배 차이가 된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것만 하나 더 그려놓으세요. 이것만 써놓고. 네, 됐죠? 그럼 그 옆에 OX 퀴즈 하나만 보고 가면 1번에 pH 2인 용액은 pH 5인 용액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3배 많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몇 배 많다라고 해야 되는가? pH 2하고 pH 5 하면 1000배. 그렇죠? pH 3 차이니까 1000배죠? 1000배가 많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pH 10인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10승분의 1이고 OH 농도는 얼마가 되는가? 10의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10승분의 1이니까 OH는 10의 몇 승분의 1이라니까 4승분의 1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맞고, 그 다음에 pH가 커질수록 수소이온 농도는 pH하고 수소이온 농도 반대로 가야 되죠. 낮아진다라고 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그 확인 콕콕의 3번이 서울시에서 문제가 출제됐던 거죠. pH 7인 확인 콕콕의 3번 보니까 pH 7은 수소이온 pH 9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몇 배 어떻다라고 해야 되는가? 2 차이 나니까 몇 배? 100배 높다 낮다? pH 7이 pH 9보다 100배 높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이걸 pH라고 하고, 앞으로 이 말은 계속 pH 어디가 있나? 수소이온보다 높다 해서는 pH가 낮다는 말은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풀어야 되고, 알면서도 틀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물 들어갑시다. 물. 테마 6에 물. 물은 우선 생명체의 필수 원소. 생명체의 O, C, H,
N. 이건 뭐예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건 몇 번? 8번. 이거는 6번. 이거는 1번. 이거는 7번. 네, 다시. 8번, 6번, 1번, 7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끝날 때쯤 되면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집에 가서 따로 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순서 외우면 돼요.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1번에 생명체의 필수 원소 하고서 OCHN 그 네 가지만. OCHN, O가 제일 많고 탄소,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질소 네 가지만 외워두면 되고 그다음에 뭐 안에까 나머지는 뭐 외울 필요 없고 원소 비율은 알아야 되죠. CA가 칼슘이죠. 칼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K가 칼륨, 보고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되고 CA는 칼슘, K는 칼륨. S는 아까 했으니까 황, 나트륨도 했고 Cl 염소도 했고 마그네슘도 다 했던 거죠. 그래서 CA는 칼슘, K는 칼륨. 그래서 물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물의 특성. 물은 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가? 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극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 극성이라는 말은 건전지 보면 이건 무슨 극?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건전지 하나 가지고 두 개의 극이 다 있지. 하나의 건전지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 두 개의 극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극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극성이 있다는 말 나오면 건전지 생각하면 돼요. 극성이 있어. 여기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건전지 하나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놈은 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이 극성이 있는가? 그러면 O를 보면 O 산소 몇 번? 8번이면 제일 안쪽에 몇 개 들어있는가? 2개. 하나, 둘. 그 다음에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몇 개 더 데려와야 돼요? 2개 더 데려와야 편안하죠. 2개를 더 데려와서 편안한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요놈. 몇 번? 1번. 전자 몇 개? 하나. 그럼 얘는 하나를 버리거나 하나를 얻어오면 되는데 버리거나 얻는 것보다 이제 이 산소가 어떤 놈하고 같이 갖고 있으면 안 되나 해서 보니까 이놈이 한 개 버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얻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소를 살살 오라고 데려와요. 그럼 수소를 살살 데려오면 이놈이 쭉 가가지고 수소가 여기에서 이런 방법으로 수소가 붙는 거죠. 얘는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한 개 가지고 있는데 산소 옆으로 슬며시 가면서 산소 걸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 보니까 하나, 둘, 2개가 다 찼어. 산소랑 붙어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 아, 편안하구나 해서. 근데 산소는 나는 아직도 불편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 그럼 나도 8개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한 놈을 또 돌아다니는 수소 한 놈 또 있나 보면 또 이놈을 또 데려오는 거죠. 또 이놈을 쓱 데려오면 이놈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지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지. 이놈이 와보니까 나도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산소는 어떻게 되는가?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산소도 8개 채워졌고 수소도 2개 채워졌고 2개 채워졌고 되게 편안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건가? H2O가 된 거죠. H2O 뭐가 된 건가?
물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무슨 뭐 결합했다라고 하는가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할 때 NA는 제일 바깥쪽에 하나를 뭐 하고 싶어요? NA 몇 번인가 하면 11번. 이건 안 외워도 저절로 이제 외워지려고 그러죠. 11번이니까 2개 있고 8개 있으니까 제일 끝에 하나를 뭐 하고 싶어 해요? 버리고 싶어 해서 하나를 버렸고, CL은 17번. 17번이니까 2개 있고, 그 다음에 8개 있고, 그 다음에 7개니까 하나를 얻어오고 싶으니까 얘 걸 또 버린 걸 얻어왔잖아요. 그래서 NA는 버리고 얘는 얻었고, 그래서 NA는 버렸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표시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버렸으니까 플러스가 되잖아요. CL은 마이너스 하나를 얻어왔으니까 18개가 마이너스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그래서 둘이 만났지. 이거는 버린 걸 받은 거죠. 완전히 얘는 완전히 버렸고 얘는 완전히 받은 거예요. 버린 거 받았고. 근데 얘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나도 가지고 있고 네 거 하나 가지고 있고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공통적으로 소유한 거죠. 이 파란 전자는 누구 건가? 수소 거. 빨간 전자는 산소 거. 그걸 공통적으로 소유한 거지. 파란 전자는 수소 거, 빨간 전자는 산소 거. 공통적으로 소유했지. 소유한 결합이다. 그래서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이건 이제 기본반에서 또다시 자세히 배우는데 계속 앞으로 자주 쓰는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결합. 그래서 이걸 무슨 결합이라는가?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를 공통적으로 소유한 결합,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럼 공유 결합하니까 문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중에서 전기음 성도가 큰 것. 이건 플로르, 불소라고도 해요. 불소, 플로르. 한참 불소 치약 막 이런 거 나오죠. 불소, 플로르. O는 뭐예요? 산소. N은 질소. FON, 이게 전기 음성도가 큰 건데, 전기 음성도라는 말은 전자를 잡아 끄는 힘,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 그래요. 그럼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큰 게 불소, 산소, 질소. 세 가지가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러면 요거 중에서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큰가? 이게 전기 음성도가 크죠. O. 전자를 끄는 힘이 산소가 더 커요. 그 전자를 막 잡아 끌려 그래.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기운이 슬슬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쪽엔 마이너스 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를 막 끌으니까. 근데 얘는 전자가 절로 막 쏠리잖아요. 전자가 일로 쏠리니까 이쪽은 무슨 기가 도는가? 플러스 기가 돌아. 그래서 물은 한쪽은 마이너스 기가 돌고 한쪽은 플러스 기가 돌고 있는 거죠. 무슨 성 있는 거예요? 극성 있는 거지. 한쪽은 플러스 기가 돌고 있고 플러스 극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극. 한 놈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극성. 한 놈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이 플러스 쪽인가? 뭐가 있는 쪽이 플러스 극인가? 수소가 있는 쪽이 플러스 극. 산소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극. 왜 산소가 마이너스 극인가? 그러면 산소가 뭐가 크기 때문인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산소가 있는 쪽은 플러스다, 수소가 있는 쪽은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산소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고 수 쪽은 플러스 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가? 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극성이라는 말로 쓰고, 그럼 한번 쭉 보면 제일 먼저 1번에 물은 극성이 있다. 그리고 전기음성도는 그 중간에 전자를 끌어다니는 능력, 전기음성도인데 그 밑에 전기음성도가 그 옆에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자 FON,
전기염성도가 높은 건 FON. 밑에 팁에 보니까 플로르는 불소라고 하죠. F, 불소, 플로르. 근데 이제 FON 세 가지가 전기염성도가 큰데 우리 생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O와 N을 제일 많이 쓰죠. FON 중에서 O하고 N 가장 많이 이제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계속 할 거예요. 2번 보니까 물 분자는 분자 전체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보다 전자를 끌어다니는 힘, 전기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산소 원자는 약한 음전하를 띠고 수소 원자는 반대로 약한 양전하를 띠게 돼서 물은 극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산소 쪽은 마이너스, 수소 쪽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에 극성. 극성이란 말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이 하고서 그중 그때 공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이 공존. 이거 건전지 얘기하면 금방 생각나죠?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이 공존한다. 그것을 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할 때마다 이런 그림 그리기는 불편하지.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할 수도 있는가 그러면 요거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공유결합. 요거 공유결합. 수소는 공유결합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지. 얘 혼자니까 얘 한 번. 얘도 한 번 했지. 근데 산소는 공유결합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지. 공유결합한 개수를 줄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줄로 표시해서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러면 요거를 산소 해놓고 수소는 공유결합 몇 번 했는가? 한 번. 수소는 공유결합 몇 번 했는가? 한 번. 산소는 몇 번 했는가? 두 번. 이렇게 줄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줄이라고 안 하고 팔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팔. 이제 우리 기본 심화까지 다 끝날 때마다 맨날 내가 팔 달렸다 그러는데 팔이 바로 공유결합한 개수예요. 팔 하나 그러면 공유결합 한 번 한 거예요. 팔 둘 하면 공유결합 두 번 한 거야.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딱 채워져요. 근데 산소는 8개니까 2개고 그 다음에 6개니까 몇 개를 공유해야 될까? 2개를 데려와야 되지. 8.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8을 봅시다. 수소는 8 몇 개? 1개. 산소는 8 몇 개? 2개. 8 2개.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8 몇 개? 몇 개일까요? 그렇지. 탄소 같으면 이제 한 번만 더 그려보면 C는 몇 번? 6번. 그래서 제일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 쪽에 몇 개 있나?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래야 6개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몇 개 채워야 돼요. 4개를 채워야 되지. 4개를 채우거나 4개를 버리거나 얘는 똑같죠. 근데 얘는 4개를 채워요. 그럼 4개를 채우면 어떻게 되는가? 4개를 채우면 돌아다니고 있는 수소를 데려와요. 수소를 데려와서 여기를 그래서 수소가 하나. 그래서 하나는 수소과 하나는 탄소께 되죠. 그래서 수소는 2개 딱 됐죠. 근데 얘는 아직도 못 채웠지. 그럼 수소를 또 데려오죠. 그럼 수소를 또 하나 데려와서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 수소 거, 요거 하나 탄소 거. 수소는 채워졌지만 탄소는 아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되지. 그럼 여기도 또 한 번 수소를 또 돌아다니는 놈 또 데려다가 이렇게 채워놓죠. 요건 수소 거. 채웠지. 또 수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하나 또 데려오지.
채웠지. 그러면 수소는 둘, 수소 둘, 수소 둘, 수소 둘 딱 맞아. 또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맞아. 그래서 서로 다 됐죠. 그런데 얘는 몇 개를 공유하고 있는 건가? 몇 개 공유하고 있어요? 네 개를 공유하고 있지. 그래서 팔 몇 개가 달린 건가? 네 개. 당연히 이제 앞으로 팔 달린 거 생각하면 6번이니까 안쪽에 두 개. 그 다음에 네 개니까 팔 네 개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소는 팔이 네 개 달려 있어요. 네 개. 그럼 이제 우리가 외울 거 네 가지 외워야 되죠? 수소, 산소, 탄소, 뭐 하나 남았어요? 질소. 질소 팔 몇 개일까요? 그렇죠. 질소는 몇 번? 7번. 7번이니까 안쪽에 두 개. 그 다음에 다섯 개. 그럼 몇 개 채워야 돼요? 세 개 채워야 되지. 그래서 질소는 팔이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을 세 번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공유결합의 개수를 8의 개수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요 공유결합 개수하고 그 필요한 거 있으면 써 놓으세요. 그 옆에 날개에다가 팔만 해놓으면 돼요. 나머지 요 기본반 가면 다 이제 책에 있으니까 그림이. 네, 됐죠. 그래서 이 물은 이런 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무슨 결합을 하는가? 수소 결합을 한다.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소 결합을 한다. 그럼 수소 결합을 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인가 그러면? H2O 물, 수소는 팔 하나, 수소 팔 하나, 산소는 팔 두 개. 그럼 또 물 있어요, 물. 이거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결합.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결합이잖아요. 공유결합. 이것도 공유결합. 근데 이 물과 이 물이 결합하고 싶어. 근데 이 물과 이 물이 결합하는데 여기에 공유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산소는 팔 몇 개인데? 산소는 팔 몇 개인데? 두 개인데 여기 결합식은 팔 세 개가 되잖아요. 바보 되는 거지. 또 수소는 팔 몇 개인가? 한데 팔 달릴 또 하나 하면 수소는 팔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이상이잖아요. 결합을 절대로 할 수가 공유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공유결합을 할 수 없는데 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끼리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전기음성도가 큰 거 세 가지가 뭐뭐 세 가지가 전기음성도가 크다라고 했는가? FON. 요거 전기음성도가 크죠.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가 또 다른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수소를 잡아 끌어다니는 거예요. 잡아 끌어다닐 때 자석처럼 끌어다니는 거예요. 자석 붙듯이. 그럴 때 여기가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이걸 수소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소결합. 그래서 수소결합의 뜻은 뭔가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가 또 다른 전기 음성도가 큰 것과 결합한 수소를 잡아 끌어다니는 거. 자석 붙듯이 붙는 거예요. 자석 붙듯이 붙는 거니까 옆에 가까워지면 그냥 붙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약간 가까워지면 자석 달라붙어서 털컥 이렇게 달라붙는 거지. 이것을 수소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소결합은 그냥 자석 붙듯이 붙는 거지 뭐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이온을 주고받는 거 아니야. 그냥 서로 이끌리는 거예요. 이끌리는 거. 자석 붙듯이 붙는 것. 이것을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수소결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거 한번 봅시다. 2번에 수소결합은 줄칠 필요는 없고 수소결합의 뜻은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되는가? 수소결합은 자석 붙듯이 붙는다만 알면 돼요. 심화 끝날 때까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유는 줄칠 필요는 없고 읽어만 보면 수소결합을 한다 해놓고 그 밑에 수소결합 하면 전기음성도가 큰 높은 원자 FON과 결합하고 있던 수소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음성도가 큰 것과 결합하고 있던 수소가 그 밑에 읽어보면 또 다른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자와
FON 사이의 분자간 결합, 그걸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금속과 큰 산소 것과 결합되어 있던 수소가 또 다른 전금속과 큰 것과 결합할 때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그것까지만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줄쳐놓으면 돼요. 23쪽 제일 위에 올라가서 수소결합 형성하는 분자는 다른 분자에 비해서 분자간 인력이 크다. 왜 인력이 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 이 사이에 다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요. 왜 수소결합하고 있어요? 근데 알코올 이거 결합 안 하고 있어요. 수소 아무 결합도 안 해. 그냥 둘이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수소결합하고 있는데 그러면 끓이면 어떻게 되는가? 얘는 저절로 알코올은 떨어져요. 저절로 떨어져. 근데 이건 끓여도 잘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0도씨나 돼야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수소결합하니까. 그냥 아무 자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손만 놓으면 뚝 떨어지잖아요, 이거. 뚝 떨어지는데 수소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결합하고 있으면 손을 놔도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알코올은 수소결합을 안 하니까 손만 놓으면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근데 얘는 손 놔도 안 떨어져. 그래서 얘는 100도씨나 돼야 떨어지는데 얘는 100도씨 안 돼도 그냥 한 70도만 돼도 끓어요. 그리고 더 쉽게 생각하면 여기다 물 묻혀놔봐요. 물 묻혀놓으면 한참 있다 이게 물기가 없어져. 근데 여기다 알코올 묻혀놔봐. 그러면 알코올 싹 없어져요. 바로 없어지지. 결합을 안 하니까. 근데 얘는 수소결합하니까 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자간 인력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알코올보다 분자간 인력이 크고 자기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도 커요. 응집력도 크고 분자간 인력도 크고 응집력도 크고 그래서 물은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가? 물은 똑 떨어뜨리면 동글동글 하잖아요. 물이 동글동글한 이유는 왜 그런가? 물이 동글동글한 이유는 표면을 적게 하려고 그래요. 물이 네모난 거하고 동글동글한 거하고 어떤 게 표면이 적은가? 요건 표면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네모나면 표면적이 이만큼도 표면적이잖아. 이만큼도 표면적이고 근데 동그라면 표면적이 요것만 표면적이지. 표면적이 훨씬 적죠. 표면적을 적게 하려는 힘을 표면 장력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물은 표면 장력이 커요. 알코올은 떨어뜨려 놔보면 알코올 떨어뜨리면 그냥 이렇게 축 처져 퍼져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읽어보면 다시 한번 제일 위에 올라가서 수소결합하는 형성하는 분자들은 다른 분자에 비해서 이 분자간 인력이 크다. 따라서 수소결합하고 있는 물 분자는 다른 액체에 비해서 응집력, 물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힘, 응집력과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집력과 표면 장력이 크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T입에 내려가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T입에 표면 장력이란 액체의 표면을 적게 하려고 하는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들끼리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 그걸 표면 장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엔 줄칠 필요 없어요. 인력을 말하는데 물방울이 둥근 모양이 되는 건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다닐 수 있는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 분자끼리 이렇게 잡아다니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소금쟁이는 걸어다니죠. 워낙 가벼우니까. 근데 만약에 이 물끼리 잡아다니는 힘이 지구보다 한 1000배 정도 크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도 물 위를 걸어다닐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소금쟁이는 걸어다니지만 우리는 빠지지. 근데 이게 1000배, 10,000배 정도 이 힘이 크다 그러면 우리도 걸어다닐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물을 10,000도씨 이상 끓여야 끓지. 그럼 안 되지, 또 불편하지. 물 위를 안 걸어다녀도 100도씨만 되면 끓으면 되지. 그래서 이런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분자는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가? 극성이 있고 무슨 결합을 하는가? 수소결합을 한다. 그럼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특성 가지고 있는가? 물의 특성.
극성이 있으니까 뭘로 작용할 수 있는가? 용매로 작용한다. 용매, 우리가 소금과 물 있을 때 소금은 뭐라고 하는가? 용질, 물은 용매. 녹이는 물질 용매, 소금은 용질이라고 하죠. 그 물이 이런 걸 녹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이걸 녹여야 흡수를 하지.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로 작용하니까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쉽게 용매로 작용한다라고 하고, 또 수소결합을 하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비열이라 그래요. 비열. 뭐 단어 뜻은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열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는가? 비열이 크다 그러면 온도가 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1g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크다 그러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간다. 비열이 작다 그러면 온도가 잘 올라간다 이 소리죠. 그럼 물은 수소결합하니까 1g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굉장히 커요. 수소결합을 끊어야 되니까. 근데 알코올 같으면 1g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아주 작아요. 그냥 날아가. 그래서 비열이 커서 수소결합하니까 비열이 큰 거예요. 비열이 커서 뭐 유지할 수 있는가? 체온 유지할 수 있다? 웬만큼 온도가, 날씨가 요새 뭐 중국은 막 40도씩 올라간다며요. 날씨가 40도씩까지 올라간다고 우리 몸도 막 40도씩까지 올라가면 큰일 나죠. 근데 왜 우리 몸은 안 올라가는가? 비열이 커서. 만약에 우리 몸이 알코올로 돼 있으면 날씨 40도면 우리 몸도 40도 막 올라가요. 그래서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중요하다. 또 뭐도 큰가? 기화열이 커서. 이것도 체온 유지할 수 있다. 기화열이라는 말은 기체로 날아가는 열량.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 물을 묻혀놓으면 물이 날아가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뺏어가고 날아가거든요. 수소결합하니까. 그럼 더울 때 물 뿌리면 시원하잖아. 내 몸의 체온을 뺏어가고 날아가는 거. 기체로 변하려는 열량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의 특성은 이런 극성이 있으니까 용매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극성이 있으니까 얘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녹일 수 있죠. 또 얘도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녹일 수 있죠. 그래서 극성이 있으니까 아무나 다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 기화열이 크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1번에 물의 특성 그러면 1번 극성을 띠기 때문에 하고서 그 줄 끝에 용매로 작용. 그래서 그 밑에 날개의 제일 위에 보면 용어에서 용매 그러면 녹이는 물질, 용질 그러면 녹는 물질. 그 제일 위에 용어 해설 날개. 그래서 용매 용질 뜻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물의 특성의 1번의 두 번째 줄에 물질을 용해시켜서 물질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물질은 영양소 같은 걸 흡수하고 이동하기 쉽게 한다. 또 2번엔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그 밑에 내용은 그냥 읽어보면 돼요. 지금 설명한 거니까. 3번에 그 쭉 내려가서 3번 기화열이 커서 땀을 흘려서 체온 유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 마찬가지 밑에 있는 내용도 내가 설명한 거니까 뒤에 와서 복습할 때 읽어보고. 그래서 물의 특성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용매로 작용하니까 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비열이 크고, 또 기화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그 밑에 팁에 보면 물의 비열과 기화열이 높은 이유는 물 분자 사이에 무슨 결합을 끊는다. 수소결합을 끊는데 많은 열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은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비열도 크고 기화열도 크다. 그래서 잘 안 날아간다가 되는 거죠. 알코올은 결합을 안 하니까 금방 날아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 생각할 땐 알코올 생각하면서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4번은 뒤에 배운 다음에 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 배우고 나서 여기 4번 오고 조금 쉬었다가 뒷페이지 7번 테마 7부터 해봅시다.